광배근의 진짜 기능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광배근이 왜 필요할까? 어떤 기능을 할까? 두기념님이나 김가을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상완골의 내전과 신전 그리고 내회전이잖아요. 그거는 작용이에요. 작용, 액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용과 기능을 구분해야 된다. 기능을 왜 구분해야 되냐면 보디빌딩의 목적은 근육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기능을. 그래서 팔 드는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다 잘 쓰여야 팔 드는 동작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허리 안정화가 광배근의 진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자고요. 아까 데드리프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데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부하를 들게 됩니다. 그죠? 양팔로 뭐 예를 들어 100kg를 든다고 칩시다. 100kg를 그냥 손으로 잡고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척추 기립근은 그렇게 큰 힘을 쓰는 근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큰 힘을 쓰는 승모근, 광배근들이 있는 거죠. 엄청 넓은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100kg를 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척추가 완전히 굴곡돼 버리겠죠. 뒤에서 누가 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저 혼자 좀 흥분했네요. 두기념님 때문에 제가 갑자기 흥분을 좀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런 분들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글쎄요. 기립근은 잘못된 자세로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해서 기립근이 크게 발달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어요. 발달이 되면 좋죠. 고중량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고중량을 들고도 허리에 굴곡이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광배근의 역할이에요. 광배근의 기능이죠, 기능. 데드리프트 할 때도 꽉 잡게 되면 이 발을 꽉 잡고 몸에서 축 처지게만 안 하면 이제 광배근이 계속 수축을 하면서 허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이게 광배근의 근비대에 어떤 데드리프트가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광배근 근비대를 만들려면 차라리 뭐 풀업이나 뭐 그런 게 더 낫겠죠. 근데 저 때도 광배근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데드리프트 막 150kg씩 드는데 그걸 척추 기립근 혼자서 못 할 거잖아요. 만약에 광배근의 근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150kg를 든다 이러면 이제 허리에서 버딩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스쿼트에서만 버딩크라고 한다던데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네. 올릴 때 고중량을 버티지 못하면, 그거 맞습니다.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들어 올릴 때 마찬가지로 척추의 신전을 잘 안 사용하잖아요. 계속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내려갔다가 그 중립을 유지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올라올 때 근데 그 중립 유지가 안 되면 허리에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중립 유지가 안 되면 일단 부상이 생기고, 두 번째로 너무 이제 스러스트라고 하던가요? 이게 고관절을 앞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동작에서도 좀 부상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 좌식 생활과 앉아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척추 기립근 중에 요추 쪽에 있는 기립근이 다 늘어나 버린 상태가 돼요. 다 늘어나 버린 상태. 그래서 허리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기립근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톡방 분들이랑 기립근 훈련하는 거를 영상으로 하나 찍어놨는 게 있는데 나중에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립근 강화 훈련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죠, 김가을님. 근데 허리 어디가 아픈지를 잘 봐야 돼요. 앉아있을 때 단단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근육은 단단하면 안 좋다. 단단할 때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셔야 되고,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게 좋은 근육, 힘을 주면 단단해지는 근육이 좋은 근육이에요. 기립근 강화 훈련을 하면 측만증에 도움이 되냐고요? 그 기립근 강화 훈련만 한다고 해가지고 측만증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측만증 공부를 누가 300만원 500만원씩 주고 그 슈로스 강의를 듣겠어요. 근데 그 리님이나 혹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측만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골반 불균형으로 인한 그 약간의 커브 변화 있잖아요. 그걸 보고 측만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측만증은 교정이 잘 안 되죠. 1년, 2년, 뭐 3년 해야 교정이 된다 그러는데, 운동을. 근데 골반 틀어진 거는 일주일이면 잡는데 뭐 그걸 보고 측만증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엉치표 쪽이 아프다. 엉치표 쪽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아마도 등받이 없는 데서 허리를 과하게 집어넣고 있을 거예요. 과신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엉치뼈 쪽이 아플 가능성이 있고, 엉치뼈 쪽이 아프면 어떻게 아프냐면 조금
통증이 날카로운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허리보다 약간 위쪽 있죠. 어디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김가을님이 아픈 데는 여기예요. 여기. 그죠? 요 부분이 아픈 거는 대부분 꼬리뼈하고 5번 사이에 요 SI 조인트 부분이 아프다는 건데, 요거는 과신전 때문에 아픈 거고, 여기는 날카로운 통증이 생깁니다. 조금 특정할 수 있는 부위에 통증이 생겨요. 근데 여기는 그런 통증이 생기지만 요 위에 부분, 요만큼 하부 흉추 부위는 뻐근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이 근육통 같은 느낌이 그럴 거예요. 아마 안 봐도 알죠. 뭐 사실 뭐 이런 거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냐면 흉추 후만 때문에 이 하부 흉추를 아마 제대로 신전시키지를 못할 거예요. 여기가 신전이 제대로 안 되면 요 추에서 과하게 신전을 하게 돼요. 과하게 신전을 하게 돼서 과신전으로 인한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계속 요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작용과 기능. 이 근육의 작용은 이건데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죠. 흉추 후만이 있다는 거는 라운드 숄더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라운드 숄더를 보상을 하고 일자등을 만드냐, 아니면 그대로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보상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정상적으로 둘 다 팔을 들지를 못해요. 둘 다 제대로 팔을 못 드니까 팔 드는 가동 범위를 이 흉추의 신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부 흉추의 과신전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견갑골 상각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도 상부승모근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헷갈립니다. 인스타는 제가 잘 안 봐요. 네, 인스타는 잘 안 봅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특정 큰 근육만 타겟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숄더 프레스, 벤치 프레스, 뭐 이런 운동들을 주 운동으로 가지고 가고, 팔을 끝까지 펴서 하는 운동들은 약간 뭐 어떤 펌핑감 주는 운동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이드 라테랄 레이즈와 숄더 프레스의 어떤 차이점을 말하면서 좀 운동을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속에 있는 심부 근육들이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그래서 균형 있게 근성장이 될 건데, 근데 그 숄더 프레스를 막 20kg씩 30kg씩 위로 올리면서 사례를 하면 10kg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심부 근육과 겉에 있는 힘을 쓰는 큰 근육들과의 균형이 깨진 거죠. 일자등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병원을 제가 어떻게 소개시켜 드립니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잘 안 합니다. 갔는데 만약에 잘 못하면 어떡해요? 어떤 병원보다 어떤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한데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도 없고 재활이 정말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운동시키는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분들이 제가 하라고 했던 운동을 전부 다르게 해요. 전부. 하나부터 10까지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 그 운동을 이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제 임무죠.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피드백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환자들한테. 그러니 제가 그 스트레스를 또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만약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딱 시켰는데 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1에서 10가지 재활 운동이 10가지가 있으면 앞에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스트레칭 위주로 이거를 일주일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동작을 봐야 돼요. 그리고 동작을 보면 이제 무슨 운동을 진행해도 되겠다. 어디에 재활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그냥 자기 상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는 그 다음부터 답장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그 방 안에서 이제 제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마치 공부는 안 하는데 안 듣고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 방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막 그런 거 신경 쓰고 막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10몇 분 되는 거죠. 좀 좋게 질문해 주시면 알아서 대답해 주는데 답변하세요. 무슨 자기가 장관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 청문회 나간 사람도 아닌데 답변하세요 이렇게 하니 저도 사실 그런 질문에는 별로 답변하고 싶지가 않죠. 아니 답변을 뭐 맡겨놨나 나한테. 그렇습니다. 저한테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 무슨 질문을 던지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뉘앙스를 보면 알아요. 질문하는 뉘앙스를 보면. 왜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은 후배들을 많이 가르쳐 봐서 알죠. 교육도 해보고 하면 얘들이 하는 질문을 보면 수준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얘가 질문을 하는가가 느껴져요. 근데 아니 아무 고민도 없이 질문을 하는 애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자기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게 아닌가 싶을 때 질문을 하는 게 진짜 질문인데, 그래야 뭔가 배워가죠. 안 그러고 그냥 뭐 뇌에서 떠오르면 바로 이제 입으로 내뱉은 그런 질문은 자기한테 얻어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벤치프레스를 할 때 왼쪽 엉덩이가 수축되면서 쥐가 나려고 한다. 서상훈님은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하십니까? 바디빌딩식 bench프레스를 하십니까? 서상훈님은. 나 파워리프팅에 시계 당해가지고 이거 선생님 질문해 주시는 거에 웃어서 죄송한데 재밌네. 오늘 대회도 나가면서 보디빌딩식으로 하고 있는데 고중량만 올라가면 엉덩이가 수축된다. 그렇죠. 고중량을 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리프팅식 벤치가 조금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다리로 힙 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걸면서 그렇게 될 건데, 왜 근데 힘이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요추를 과하게 신전시킨 건 아닐까요? 이 허리를 너무 과하게 꺾다 보면 더 꺾이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씹히니까 그러면서 엉덩이에 힘이 빠지는 건 아닐까요? 요방형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요방형근 때문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만세할 때 삼각근, 상부 승모근이 팔뼈를 위로 구르게 하고 회전근개에 의해서 윗팔뼈를 하방으로 글라이딩 시켜서, 그럼 운동도 운동이지만 윗팔뼈를 상방으로 구르게 하는 게, 자 일단은 요게 문제가 뭐냐면, 만세할 때 상부 승모근은 윗팔뼈를 위로 구르게 할 수가 없어요. 상부 승모근은 상완골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상부 승모근은 어쨌든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움직임을 바꿔줘야 됩니다.